이상하죠. 사람이 없는데 인기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건 냄새 때문일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집에 왔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묵은내. 오래된 장판 냄새, 말린 나물 냄새, 그리고 엄마가 즐겨 바르던 파스 냄새가 뒤섞인 공기. 엄마 나왔어. 습관처럼 뱉고는 곧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으니까요. 늘 어이구 밥은? 하고 안방문을 열고 나오시던 그 타이밍에 정막만 흐르니까요. 그 고요가 참 무섭도록 시리더군요. 현관 바닥엔 엄마의 자주색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앞코가 다 닳아서 허옇게 일어난 그 슬리퍼. 버리자고 해도 발에 익어서 이게 제일 편하다시던 고집. 나는 신발을 벗다 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슬리퍼에 발을 넣으면 금방이라도 온기가 느껴질 것만 같아서 차마 건드리지 못했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달력은 아직 지난달에 멈춰 있네요. 엄마의 시간은 병원에 입원하시던 그날 멈춘 겁니다. 나는 괜히 부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아서요. 가만히 있으면 이 정막에 잡아먹힐 것 같아서요. 냉장고 문을 엽니다. 냉기와 함께 쏟아지는 검은 비닐봉지들. 내용물을 알 수 없게 꽁꽁 묶인 봉지마다 매직으로 삐뚤빼뚤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국거리, 다진 마늘, 콩가루. 받침이 틀린 글씨도 있고 어떤 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희미해진 글씨도 있네요. 이걸 쓰면서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 올 자식들을 위해 당신이 없어도 밥 굶지 말라고 이렇게 쟁여두신 걸까요? 싱크대의 하부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그 냄비가 있더군요. 바닥은 새카맣게 그을리고 양쪽 손잡이는 플라스틱이 녹아내린 양은 냄비. 내가 결혼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 좋은 냄비 다 놔두고 엄마는 꼭 여기에 국을 끓이셨죠. 그래야 맛이 난다면서요. 냄비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텅 빈 냄비 안을 들여다봅니다. 마치 내 마음 같네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아니 채울 수는 있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냄비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슬픔보다 허기가 먼저라니 인간이란 참 잔인하죠. 아니면 엄마가 부르는 걸까요? 밥 먹고 가라고. 마지막으로 밥 한 끼 제대로 먹여보내고 싶어서. 나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제일 잘 끓이던 그 국. 그걸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그 맛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요. 기억이란 건 참 믿을 게 못 됩니다. 분명 내 머릿속엔 레시피가 완벽하게 들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 3대접, 멸치 한 줌, 신김치 씻어서 송송, 그리고 콩나물. 엄마가 국을 끓일 때마다 옆에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요. 보글보글 냄비 뚜껑이 들썩거립니다. 부엌 가득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퍼지네요. 이 냄새만 맡으면 어릴 적 학교 다녀오던 골목길이 떠오릅니다. 대문 밖까지 퍼지던 엄마의 저녁 밥상 냄새.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는 다 그런 냄새를 풍기는 줄 알았죠. 이제 간을 좀 볼까.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미간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짭니다. 그냥 짠 게 아니라 소태처럼 씁쓸할 정도로 짭니다. 이상하네요. 엄마가 하던 대로 소금도 넣고 국간장도 넣었는데 분명 엄마는 이렇게 넣었을 때 기가 막힌 맛을 냈는데 말이죠. 문득 작년 추석 때 일이 생각납니다. 그날도 엄마는 이 냄비에 묵국을 한가득 끓여 내오셨죠. 오랜만에 먹는 엄마 밥이라 잔뜩 기대하고 한 숟갈 떴는데 뱉을 뻔했습니다. 너무 짜서요. 엄마, 국이 왜 이렇게 짜? 소금을 들이부었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엄마 표정이 어땠더라? 아, 기억나네요. 멋쩍게 웃으시며 국그릇을 도로 가져가시던 모습. 입맛이 늙어서 그런가 보다. 미안하다. 그러곤 부엌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다시 내우셨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좀 간이 많네. 좀 신경 좀 써줘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등.
싱크대 앞에서 어깨를 웅크리고 물을 붓던 그 작아진 등. 지금 내 꼴이 딱 그렇습니다. 왜 그 맛이 안 날까요? 왜 자꾸 짜기만 할까요? 엄마 흉내를 내보려는데 흉내는커녕 망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입니다. 민수네요. 민수야. 엄마 할머니 댁이지? 밥은? 응, 지금 먹으려고. 콩나물국 끓였어. 혼자서? 무섭지 않아? 내가 갈까? 여성 목소리에 걱정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목이 메어오지만 꿀꺽 삼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외할머니 집인데. 엄마 괜찮아. 맛있게 먹고 푹 잘 거야.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맛있지도 않습니다. 국은 짜고 목구멍은 까칠하고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냄비 앞에 다시 섭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국을 도저히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마지막 몇 년 동안 계속 이 짠 국을 혼자 드셨던 걸까요? 아무도 맛없다고 타박하지 않는 혼자만의 식탁에서. 그 생각을 하니 짠맛이 혀가 아니라 눈으로 올라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인터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입니다. 엄마랑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분이죠. 어머님, 웬일이세요? 불 켜져 있길래 정이 왔나 싶어서. 손에 들린 접시엔 아직 온기가 남은 시루떡이 담겨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흘 내내 자리를 지켜주셨던 분입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으니 아주머니가 냄비 쪽을 흘긋 보십니다. 국 끓였어? 냄새가 꼭 형님이 끓인 것 같네. 네. 근데 맛이 영 아니에요. 너무 짜서 못 먹겠어요. 내 말에 아주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십니다. 그 웃음 뒤에 뭔가 감추고 있는 듯한 표정. 정희야, 너 그거 몰랐지? 네? 내 엄마 입맛 잃은 지 꽤 됐어. 당뇨약이다 혈압약이다 한 주먹씩 먹으니까 혀가 둔해져서. 짠지 싱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으로 요리하신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나한테 그러시더라. 우리 정이 오면 맛난 거 해줘야 하는데 간을 못 맞추겠다고. 나보고 간 좀 봐달라고 몇 번이나 부르셨어. 딸내미 실망시키기 싫다고.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짜다고 화만 냈습니다. 엄마는 그날 맛을 못 느끼는 혀로 내 표정을 살피며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낡은 폴더폰. 통화 목록을 봅니다. 딸 민수 딸. 온통 내 이름뿐입니다. 그 많은 통화 기록 중에 내가 먼저 건 전화는 몇 통이나 될까요? 대부분 엄마가 걸었고 나는 바빠 나중에 걸게 하고 끊었던 기록들입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임시 보관함에 숫자가 떠 있네요. 전송되지 못한 문자들. 정희야 날 추운데 목도리 하고 다녀라. 바쁘지? 밥은 굶지 말고. 이번 주말에 올 수 있니? 김치 담갔는데.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덮어버린 말들. 보내면 귀찮아할까봐, 바쁜 딸 방해할까봐 차마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한 그 마음들이 액정 속에 고여 있습니다. 엄마.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소리가 부엌을 울립니다. 이 작은 휴대폰이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엄마는 평생 이 무거운 기다림을 안고 살았는데 나는 고작 1분도 안 되는 통화가 귀찮아서 먼저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수신음은 끊겼는데 할 말은 이제야 넘쳐 흐릅니다. 전화 좀 받아주지. 제발 한 번만 받아주지. 나 지금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데. 미치도록 듣고 싶은데. 울다가 지쳐 식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눈을 뜨니 새벽 푸르스름한 빛이 부엌 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아픈 꿈을요. 꿈속에서 나는 다시 병실에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엄마가 힘겹게 눈을 뜨고 나를 봅니다. 마른 나뭇껍질 같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꿈인데도 너무 생생해서 소름이 돋습니다. 정희야. 응, 엄마. 나 여기 있어. 미안하다.
임종 직전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울면서 소리쳤죠. 뭐가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왜 자꾸 미안하대. 하지만 오늘 꿈속에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하지 못한 뒷말을 들려주듯이요. 더 맛있는 밥 못해줘서 미안하다. 더 따뜻하게 못 안아줘서 미안하다. 너 혼자 두고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의 미안하다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픈 고백.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죄책감을 갖고 떠나게 내버려뒀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식어버린 냄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얗게 기름이 뜬 짜디짠 콩나물국.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스불을 켭니다. 파란 불꽃이 화르륵 하고 올라옵니다. 엄마, 내가 고쳐볼게. 냄비에 물 한 대접을 붓습니다. 콸콸콸. 짜게 졸아붙은 국물 위로 맑은 물이 섞입니다. 숟가락으로 휘휘 젓고 다시 팔팔 끓입니다. 센 불에서 중불로 다시 약불로. 뭉근하게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엄마의 숨소리 같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후 불고 조심스럽게 맛을 봅니다. 이 맛입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맛. 구수하면서도 끝맛이 달큰한 내가 알던 엄마의 맛. 물이 들어가니 비로소 간이 맞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너무 진하고 농축되어 있어서 짰던 거라면 이제 내 눈물과 시간이 섞여 먹기 좋은 온도가 된 걸까요? 목구멍으로 따뜻한 국물이 넘어갑니다. 얼어붙었던 속이 사르르 풀립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는 요리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며 계속 졸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그리움을. 나는 찬장에서 국그릇 2개를 꺼냈습니다. 밥도 2공기 펐습니다. 하나는 내 자리에, 또 하나는 맞은편 엄마 자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엄마 자리에도 가득 담아 놓습니다.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나는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밥 먹자.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엄마가 흐뭇하게 웃으며 숟가락을 들고 계실 거라는 걸요. 그래, 먹자. 내 새끼 많이 먹어라. 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합니다. 한 숟갈 뜹니다. 여전히 눈물이 나지만 아까와는 다릅니다. 아끼는 서러워서 울었고 지금은 따뜻해서 웁니다. 밥알이 씹힐 때마다, 국물이 넘어갈 때마다 엄마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별은 엄마가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자란 내 몸이, 내 기억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집니다. 민수입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 엄마가 끓여준 콩나물국 먹고 싶어. 피식 웃음이 납니다. 이 녀석도 참 귀신같이 알고 연락하네요. 나는 젖은 손을 닦고 답장을 씁니다. 그래, 와라. 외할머니 레시피 찾았어. 진짜 맛있게 해줄게. 나는 밥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려다 잠시 멈춥니다. 냄비에 남은 국은 버리지 않기로 합니다. 내일 아침에 물을 조금 더 붓고 데우면 더 깊은 맛이 날 테니까요. 사람도 사랑도 그렇게 깊어지는 거겠죠. 창밖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부엌 창문을 활짝 엽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대신 상쾌한 아침 공기가 들어옵니다. 엄마의 부엌 냄새와 바깥 세상의 냄새가 섞입니다. 엄마, 나 이제 갈게. 잘 먹었습니다. 나는 현관을 나섭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엄마는 저 빈집에 남겨진 게 아니라 지금 내 발걸음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갈 하루 속에 함께 있으니까요. 엄마의 부엌은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문을 닫지 않을 겁니다.